진중권 전 교수와 장제원 의원 사이에 이른바 장순실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떡밥을 한번 던져봤어요, 슬쩍. 그랬더니 바로 물더라고요. 실수에 맞구나. 그래서 이제 후보는 뭐 장제원은 아무 직책도 맡고 있지 않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해명이 안 되거든요. 그럼 최순실은 무슨 직책이 있었나? 이 사람들 판단은 뭐냐면 보수층만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정권 교체 지금 여론이라는 게 정권 이렇게 설사 집권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라는 거. 선대위 꾸리는 걸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집권 후에 어떻게 나라를 운영할지가 보이잖아요. 불렀다. 김종인은 딱 쳐내고 이준석은 패싱하고 중도 보수의 연합이 아니라 옛날 수구 보수들이 다시 들어와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거고, 후보는 플레이어지 후보가 감독이 아니거든요. 장제원 의원이 진 교수님 고소하겠다고. 고소 안 하면 내가 가만 안 둘 겁니다. 어디 유권자를 고소한다는 말을 저도 뒤끝 있거든요. 여야가 선대위를 구성하고 대선 운동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호남을 4박 5일 동안 돌았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충청을 방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진중권 전 교수와 장제원 의원 사이에 이른바 장순실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진중권 전 교수 모시고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자세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진 교수님, 이 장제원 의원한테 차지철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차지철을 제 세대는 잘 알지만 또 모르는 젊은 친구들이 있어요. 이 사공화국 말기에 그야말로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렀던 그런 경호실장인데, 지금 장제원 의원이 그 정도의 이 윤석열 후보 캠프 나아가 선대위 구성 등등을 하는데 그 정도의 역할을 지금 엄청난 파워를 발휘하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거 대내비라 그러죠, 이거. 밖에서는 다 대내비. 하는데 자기들 안에서만 쉬쉬거리는. 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하는데 네네. 장제원, 권선동, 윤한홍. 네네.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장제원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또 소문도 많이 들리고, 딱 보니까 권경희 변호사가 페이스북에다 뭐라고 썼더니 이 사람이 또 바로 받아치더라고요. 최근에 장 의원이 굉장히 강하게 또 여러 가지 반박을 했죠. 그래서 이건 뭐지? 그래서 한번 이렇게 떡밥을 한번 던져봤어요, 슬쩍. 그랬더니 바로 물더라고요. 그래서 실수에 맞구나.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후보는 장제원은 아무 직책도 맡고 있지 않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해명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럼 최순실은 무슨 직책이 있었나? 그러니까 직책이 없는데도 여기저기 막 간섭을 하니까, 관여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선실세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을 누구를 앉히냐 안 앉히냐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뭐의 문제냐면 선거 전략의 문제고, 네. 선거 기조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 던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선거를 치르겠다. 이 선거의 이 시대 정신이 뭐냐. 그다음에 이 선거의 성격이 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거기에 맞는 인사들을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사람이라는 게 이제 윤석열 후보 그쪽 캠프 포함 인물들은 벌써 집권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걸 보게 되면 지분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네. 니네들 이렇게 하고, 그래 너 원해? 그 원하는 사람 요만큼 이렇게 지분 나눠주는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판단은 뭐냐면 보수층만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정권 교체 지금 여론이라는 게 높으니까. 정권 유지보다도 15에서 20% 높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대선이 이제 인물, 구도, 바람 정책, 그러는데 인물은 그렇다 치더라도 바람은 피차 없고, 네. 구도 자체는 자기들한테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가게 되면은 자기들이 이기는데, 네. 그런데 굳이 왜 바깥 사람들 끌어들여서 우리 권력을 나눠주느냐, 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바로 뭐냐면은 김종인은 딱 쳐내고, 그 다음에 또 라이벌일 수 있는 이제 이준석은 패싱하고, 네. 이게 이제 기본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보수층만으로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니까 중도 확장의 필요를 거의 못 느끼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도 말은 얼마 전에 보면은 중도 진보 쪽으로 확장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그쵸?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행동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김성태 이렇게 임명하는 게 도대체 중도 확장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런 다음에 또 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해친다 이런 네. 식의 메시지가 지금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국민의 75%가 찬성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보수적인 접근 방법을 취하면은 중도층들이 볼 때는 거기 붙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 대표적인 해프닝이 뭐냐면 최후 통첩이라는 말이에요. 아, 이 말 듣고 황당해가지고 최후 통첩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김 위원장이거든요. 자기들이 급해서 부르는 거잖아요. 네. 그럼 김종인 위원장이 나는 이러이러한 조건 아니면 갈 수 없다? 딱 던지는 게 최후 통첩이잖아요. 네. 근데 최후 통첩을 누가 던져요? 자기들이 던져요. 그러니까 그 올려면 오고 안 말려면 올려면 말아. 말아라. 그러니까 이걸 권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집권을 했고 권력이 이만큼 있으니까 너 이거 받고 떨어져. 이거 싫으면 건도. 네. 이런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봐도 저 사람들의 마인드를 알 수가 있는 게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워낙 지금 뭐 정권 교체 여론이 높다 보니까 네. 뭐 후보 인물 경쟁력, 그다음에 도덕성 뭐 이런 문제는 어차피 피차 네, 없는 비슷비슷한 거고 거고. 바람도 지금 없고 그렇다면 구도 하나만을 가는데 이렇게 설사 집권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선대위 꾸리는 걸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집권 후에 어떻게 나라를 운영할지가 보이잖아요. 근데 절에서는 글렀다. 야, 왜냐하면은 보수가 한번 폭망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도 한번 폭망했잖아요. 네. 그럼 그거보다는 좀 뭐 나은 정부가 들어서야 된다라는 게 이제 보통 중도층들이 원하는 바람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옛날 사람들이 그대로 다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뭐 그들을 지지해야 할 이유를 아무런 모르겠는 이유를 거고 찾을 수가 없다. 지원할 이유를 모르겠는 거죠. 아. 그래서 저는 이거 결국은 후보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예. 후보가 뭐 김종인 대신에 이제 장재원을 선택한 거잖아요. 전에 왜 진 교수께서는 그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뭐 진 교수께 여러 가지 자문도 좀 받았고 그리고 뭐 지지 선언을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재명 후보 민주당 쪽을 좀 비판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 쪽을 좀 화력 지원을 해줬죠. 화력 지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을 이제 바꾸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뭐 더 이상 지원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지원을 해서 장재원이니 네. 뭐니 이런 사람들 돌아오는 걸 도와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진보 내에서도 이걸 비판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나마 보수가 그동안에 변하려고 했고 변화를 신용이라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뭐 180석을 가진 그 집권 여당의 압도적인 입법 독재 그건 네. 또 견제할 세력이 필요하니까 네, 네. 그래도 야당이잖아요. 그래서 지원을 한 건데 그 결과가 만약에 이제 이 사람들 옛날 사람들 돌아와가지고 자기 지분 싸움 하고 있고 네. 거기다 내가 왜 말을 못했냐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화력 지원 딱 끝이고 이제부터 나도 관망 모드로 들어가서 예. 이쪽 저쪽 공정하게 양쪽 다 옛날에 모두 까기 모드로. 모두 까기 모드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은 뭐 한 달 정도 그쪽 때려댈 수도 있죠. 뭐 혹시 뭐 저 윤석열 후보가 찾아오거나 전화하거나 뭐 진기숙한테 이런 아니, 적은 뭐 없었어요? 그렇게까지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건너서 제 뜻을 전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제가 이제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캠프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이해관계가 다 걸려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팩트가 보고가 돼도 한번 꽈서 보고 올라간다라든지 인선 문제라든지 이게 몽땅 한번 이해관계에서 굴절된 상태로 냉정하게 후보한테 객관적으로 간단 보질 말이죠.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시선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종종 이제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바깥의 시선들을 제가 이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다음에 제 페북 친구들이 대충 저랑 같은 성향들이잖아요. 다 돌아다니면서 그걸 취합을 해가지고 이런 일견이 다수다라고 알려드렸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안 먹혀요. 그래서 대충 다른 이런 거잖아요. 선택을 한다. 네. 대충 이런 거잖아요. 너무나 정답은 뻔한 거 아닙니까? 일단은 선대위를 어떻게 꾸려야 되느냐 간단하다. 혁신 변화의 메시지를 던져야 된다는 네. 거죠. 그런데 지금 혁신 변화의 메시지가 없잖아요. 지금 장재원에다가 장재원 이거 어떤 사람이냐면 옛날에 저 광주 그 김정일 위원장이 광주 가서 사과하고 박근혜 그다음에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사과했을 때 그거 사과하면 안 된다고 버텼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그 캠프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번에 광주 실언했을 때 그거 사과하면 안 된다고 버텼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사과하는데 이틀이나 걸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김병준 이분 같은 경우가 뭐 변화 혁신의 메시지를 던진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김병준 상임 네. 선대위원장. 그러니까 이 변화 혁신의 메시지가 지금 없다라는 거고요. 두 번, 김병준 위원장을 진 교수께서 그 허수아비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거 좀 그쵸. 너무 심하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니 뻔한 겁니다. 생각을 해봐요. 장재원의 입장에서는 김종인은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택도 없거든요. 그냥 컨트롤이 안 가차없이. 된다.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이 여태까지 비대위를 했던 그 스타일을 보세요. 오자마자 항상 변화혁신을 내걸었고 변화혁신의 걸음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상징적 인물들을 내쳤단 말이에요. 네. 그거란 말이죠. 근데 이번 여기에 딱 대입을 하게 되면 그게 누구예요? 내침을 당하는 게. 자기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절대 이 사람은 자기들이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조건 지금 안 받으려고 하는 거고 지금 상당 부분 성공을 했죠. 네. 근데 김병준 같은 경우에는 그 만만하거든요. 그냥 갖고 놀 수 있는 거죠, 자기들이.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한 번도 선대위로 끌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네. 그 경력이래야 그 뭡니까? 그 패전투수? 그 박근혜 정권 패전투수 미수잖아요. 그 정도의 경력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냥 갖다 놓고 자기들이 주무를 수가 있다라는 거고. 김병준 위원장이 들으면 좀 서운해하지 않을까요? 서운해도 할 수 없습니다. 객관적 평가는 그런 거고.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런 거죠. 김종인을 그냥 앉혀놓고 혹시 이른바 그들이 볼 때 전횡을 휘두를까봐 아. 자기들 자를까봐 네. 여기다가 이제 김병준을 해서 견제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건데 그러면 사령탑이 몇 개가 돼요? 2개가 되면 번번이 충돌을 일으키고 번번이 네. 싸운다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은 그럴 땐 나 안 가겠다. 네. 그걸 내가 지난 8개월 동안 겪지 않았느냐. 비대위 하면서. 네. 그거 반복 나 안 하겠다라는 거라는 거죠.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중도와 보수의 연합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등을 돌릴 중도층을 상징할 수 있는 인물들을 배치를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보수층 중에서도 이 낡은 보수가 아니라 좀 뭔가 합리적인 보수.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윤희숙 같은 사람은 이미지가 나쁘지 않잖아요. 그리고 뭐 서초구청 했던 그 조은희 이분도 조은희, 예. 괜찮더라고요. 예. 이런 분들을 뭐 금태섭 해서 뭐 이런 분들 금태섭, 얘기하는 권경애 거죠? 뭐 김경률은 아마 안 갈 겁니다. 왜냐하면 단체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다 하더라도 내가 볼 때는 금태섭은 갈 의사가 충분히 있고 권경애 변호사도 약간 설득하면 그냥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이거 다 탁 쳐버리고 그냥 그 사람들을 딱 앉혀버렸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중도 보수의 연합이 아니라 옛날 수구 보수들이 다시 들어와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거고. 네. 세 번째가 세대 교체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여성들을 전면에 내세워야 된다. 이게 대충 우리가 보통 중도층이 생각하는 변화의 모습이잖아요. 대충 다 합의가 될 수 있는. 이거랑 지금 그 인선하는 뭔 관계가 있어?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결국은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지금 말씀하신 뭐 3인방이든 어떤 기조든 이걸 윤 후보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캠프의 문제라면 쳐낼 수가 있는데 후보가 결심을 그렇게 한 거니까 아니 뭐 김종인 대신에 이제 장재원을 선택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 눈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 집권으로 해서 통치를 하려면은.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문제점을 좀 드러낸 것 같고. 그 다음에 계속 얘기를 하는 게 갇혀버리면 안 되거든요. 바깥에 항상 내가 레드팀을 둬야 된다, 레드팀을 둬야 된다고 얘기했던 게 그거거든요. 거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똥파리들이거든. 걔들 또 저기 앉으면 또 자기 사람 또 여기다 앉히고 뭐 이런 애들이 또 이제 보고를 제대로 하겠냐라는 거예요. 지금도 후보가 그런잖아요. 아무 직책도 맡고 있지 않다. 근데 밖에서 우리 뭘 알고 있잖아요. 실세가 누구인지는 바깥 사람들은 다 아는데 후보는 지금 모르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상태가 벌어질 때 과연 국정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네. 그 장재원 씨 누굽니까? 그 노엘 사건 났잖아요. 아빠가 국회의원 아니었으면 걔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다음 권선동 뭡니까? 이거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이걸로 걸려 있는 사람이고 김성태는 뭐예요? 이것도 딸 그 채용 비리 이렇게 걸려 있고 그러면서 자기가 무슨 공정 이걸 그러니까 자기가 공정의 메시지를 갖고 나온 거 아니에요. 네. 조국 사태 보면서 내로남불 안 하겠다. 윤석열 후보가. 예. 그랬는데 그 메시지 자체도 이런 인성 가지고는 이게 그에 맞는 인물들과 아니잖아요, 기조를 가져가야 지금. 되는데 정 반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워낙 그 정권 교체 여론이 세고 구도가 자기들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도 된다. 그래 이렇게 가도 이기는데 우리가 괜히 왜 바깥 사람들 들여와가지고 그들한테 우리 권력을 넘겨줘야 되느냐. 이 생각을 지금 그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뭐 계속 이렇게 그 순항할 수 있을까요? 선대위가? 저는 사실은 조금 부정적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이길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지금 분위기가 이러다 보니까. 네. 그러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여론조사들을 갖다 아직도 뭐 100일 뭐 긴 시간이죠. 긴 시간이 남았고 그 여론조사들 여러 가지 합쳐놓은 걸 보게 되면 대충 5에서 6% 정도 리드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약간 뭐랄까 저는 이제 바이어스가 있는 여론조사들 있잖아요. 네. 예컨대 NBS라든지 저쪽에 뭐 좀 공정이라든지 튀게 나오는 튀게 나오는 조사들. 건 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럴 필요 없이 모든 여론조사들을 다 모으면 돼요. 그게 이제 이른바 집단지성이거든요.
그 조사 방법도 다 다르잖아요. 네. 그 다 다른 방법을 딱 해가지고 평균을 냈더니 5에서 6% 리드한다라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 리드가 과연 지켜지겠느냐, 이 진용을 가지고에 대해서 저는 확신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길 수 있는 확실한 길이 있는데 예. 왜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거든요. 지금 진용 짠 걸 보면 민주당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다 짰잖아요. 오늘은 민주당에서도 3인방 정리하라고 성명을 냈더라고요.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볼 때는 일단은 김종인 사라져 버렸잖아요. 딱 치니까 민주당에서 와 만세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딱 보니까 장제동, 권성동, 김성태만 하는 거야. 와 신난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축구를 할 때 포메이션을 짤 때는 상대가 가장 곤란한 포메이션을 짜야 되는데 상대가 제일 바라는 포메이션을 짜놓고 있는 거예요. 전략도 그렇고 뛰는 선수도 마찬가지다. 아니 그리고 후보는 플레이어지 후보가 감독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윤 후보가 뭐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후보는 그냥 플레이어를 하면 되는 거고 감독은 다른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선대위라는 것은 3개월짜리 가건물이에요. 선거를 치르기 위한 조직이잖아요. 근데 이걸 무슨 집권 이후에 탕평책 이런 얘기를 딱 하는 걸 보고 완전히 황당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탕평책에서 인재를 고루고루 고용한다? 이게 무슨 정권을 잡은 다음에 할 수 있는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선대위를 구성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게 되고 말이 탕평책인데 실제로 다 누가 이걸 짰냐면 이 진용을 다 이제 뭐 그 사람들이 짠 거 아니에요. 네.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라는 사람들이 다 짜놓고서 네. 지들이 포스트 다 박아놓고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뭐냐면은 그 이른바 중도층들은 와서 이제 얼굴 마담하라. 실권은 우리가 다닐 테니까 니들 네, 얼굴 네, 마담만 네. 해라. 그거 안 받을래? 최후 통첩. 뭐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이거 가지고 근데 이 리드가 뭐 100일 남았으면 이게 이제 몇 번의 플럭추에이션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게 과연 지켜지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 설사 그렇게 이긴들 네. 정권을 잡으면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이거 무슨 꼴이 되겠느냐. 이게 이제 제 문제의식이죠. 장제원 의원이 그 진 교수님 뭐 고소하겠다고. 고소 안 하면 내가 가만 안 둘 겁니다. 고소 반드시 하라고. 네, 반드시 하라고. 고소 안 하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예요. 한 달을 때려 댈 겁니다. 네. 저도 뒤끝 있거든요. 듣고 있어요? 어디 유권자를 고소한다는 말을 해. 네, 이 첫 번째 지금 장제원 의원, 진중권 교수의 여러 가지 비판 부분에 대해서 또 강력한 장제원 의원도 반박을 하면서 나선 상황입니다. 진 교수 고소 빨리 좀 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